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엑셀 버전 2021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문제지를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 2페이지를 받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파일 저장 폴더와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열너비 조절하는 거나 답안 시트 이름 지정하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읽어봐 주고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파일 저장할 건데요. 파일 이름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돼요.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 사용하고요. 없다면은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 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자신의 파일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 맞는지 확인해주고 그대로만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왔던 열너비 설정부터 할게요. 먼저 A열, 여기를 위에 열머리글에서 클릭 한번, 모두 선택되었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너비 메뉴 클릭해서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다음 페이지에 제1작업,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어떤 걸 지정해라 나와 있죠. 보통은 굴림 1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굴림 11포인트로 모든 셀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글꼴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건이 다른 글꼴로 지정되어 있다면 변경할 필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열 머리글 왼쪽에 이 삼각형 모양 이 부분 있죠? 클릭하면 모든 셀이 선택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꼴 이름 지정해서 엔터키 눌러서 글꼴 변경, 글자 크기도 여기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색은 기본 검정이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제1작업을 하기 전에 시트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A열 너비 조절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화면 왼쪽 아래 시트 1이라고 이름이 나타나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해서 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또 한번 드래그해서 놔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 1,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요. 두 번째 이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 변경하고요. 세 번째 이 시트명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명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시트에 A열 1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작업 하도록 할 건데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내용들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표 안에 내용들 직접 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은 1, 2, 3행 여기에 있는 거는 우선 놔두고요. 4행부터 있죠. B사에서 제2, 14까지 여기에 데이터들 표처럼 모두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모든 데이터 다 타이핑해야 된다고 그랬죠. 입력하지 않는 거는 I열과 J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는 괄호 1, 2, 3, 4, 5, 6 써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4 여기에도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모두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천단위 구분교 숫자, 판매 금액 그 데이터들 천단위 콤마 미리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입력하기 편하게 이렇게 몇 가지는 적어두었어요. 나중에 함수식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내용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 내용은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겠죠. 두 줄로 입력하는 셀들 Alt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로 바꿔서 두 줄 그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아직 모두 안 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첫 번째에 글꼴 설정했고요. 다음으로 정렬 지시가 있죠.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렬부터 먼저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B사에서 제214까지 이렇게 내용 모두 선택을 해놓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가운데 맞춤 있죠? 위쪽 말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그리고 숫자 또는 회계 서식, 이건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죠? 숫자와 회계 서식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2열의 데이터 5행에서 12행까지 그리고 F열도 마찬가지고 G열, H열 모두 같이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놓고요.
여기는 숫자 또는 회계서식 지정하면 되는데요. 보통 회계서식은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설정해 주는데 여러분이 그거 모두 확인하면서 하면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요. 숫자 서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해도 되고 회계서식으로 한꺼번에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숫자 서식, 회계서식 모두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서식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죠. 이렇게 지정했을 때 정렬이 다른 정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정렬이 바뀌죠. 그런데 회계서식, 표시 형식에서 이 콤마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회계서식으로 변경되는데요.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에 자동으로 콤마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도 지정되어 나타나는데 회계서식은 숫자로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정렬을 아무리 바꿔도 항상 오른쪽 정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력한 데이터 중에 소수점 아래는 입력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해주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제목 설정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테두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하는 셀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셀 합치기 하기 전이라서 제일 첫 번째 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용들을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고서 그 위치를 찾아보면요. 우선 B13에서 D13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행, 다시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홈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 지정된 단위로 병합되어 나타나죠. 이제 테두리도 한 번에 모두 설정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P4에서 J4까지를 한번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눌러주고 B5에서 J12까지를 한 번에 블록 설정,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홈 탭 글꼴에 테두리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다시 목록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 이렇게만 해주면 출력처럼 굵은 테두리, 얇은 테두리 모두 지정돼요. 아직 하나 안 된 거 있죠? X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 셀이요.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이걸 눌러주면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테두리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선 나타나게 하고요.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설정해도 되는 게 있어요. 조건에서 일부 영역 주황으로 채우게 하는 거 있죠. 조건에 보면요. 일부 영역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게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봤을 때도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시험이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 셀들이 주황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B4에서 J4까지 한번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제품 코드 선택, 다시 I14 판매 수량 여기 셀 선택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역시 글꼴 탭 여기에 채우기가 있어요. 표준색에서 주황 클릭해 지정해주면 됩니다. 조건에 있는 것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것 먼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열의 너비 있죠. 각 셀의 너비 이거는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도록 만약에 이렇게 잘려 보인다 그러면 글자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죠. 그러니까 너비는 여러분이 충분히 조절해서 출력과 동일한 너비 그렇게 맞추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너비 조절해서 글자들 잘려 보이지 않게 해놓으면 됩니다. 높이는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 있죠. 그걸 이렇게 굴려보면 화면을 크게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목 작성할 건데 1, 2, 3행 여기는 조금 높이가 작아서 조금 크게 할 거예요. 도형 안에 글자를 크게 입력하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커져야 돼요. 그래서 1, 2, 3행 여기는 이렇게 행머리글에서 블록 설정해 주고요. 이 안쪽에 구분선 있죠. 여기를 잡고 마우스로 아래로 좀 이동해서 괄호 안에 몇 픽셀 나오죠. 이거를 27에서 30 이 정도 숫자에서 적당하게 그냥 놓아주세요. 정확히 지정된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만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도형이라는 게 있죠. 목록을 보면요. 그룹별로 여러가지 도형 나타나 있는데요. 도형 이름 나타나 있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육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는데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지열, 여기에서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죠. 적당하게 되었다면 그냥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리고 문제지 출력 형태에서 이 셀에 테두리 선들 있죠.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그냥 보이게 눈금선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이제 도형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도형 서식 탭 만들어지고 이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정되어 있는 것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게 있죠. 도형 효과 열어서 그림자로 간 다음에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나중에 입력할게요. 먼저 제목에 대한 마지막 지시 봐주세요.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먼저 지정할게요. 테두리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테두리만 보이고 있으면 되니까요. 도형 윤곽선에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먼저 글꼴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굴림이라는 글꼴 지정되어 있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없기 때문에 찾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설정되면서요. 커서가 이렇게 안쪽에 깜빡여요. 커서가 깜빡이지 않아도 바로 여기 그냥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다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자색 흰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자, 우선 글자 입력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할게요. 굴림에서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줘야 되죠. 이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글자색, 테마색의 이름이 검정 텍스트 1이에요. 이걸로 클릭해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으니까 클릭. 채우기는 이미 했고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를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렬을 보니까 왼쪽에 좀 붙어 있죠. 맞춤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고요. 위아래로 기준해 봤을 때도 위쪽에 살짝 붙어 있죠. 그래서 위쪽에 이게 세로 정렬인데요. 이것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놓으세요. 커서가 깜빡이지 않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춤 설정해 둬도 돼요. 이제 오른쪽에 결제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제가 아니고 확인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작성할 때 여기에 써 있는 게 결제인지 확인인지 확인하고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결제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만들어진 열과 행 상관없는 셀 아무 곳에나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위아래 두 개 행을 같이 선택을 해 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 이번에 먼저 입력해 볼게요. 확인 그렇게 한 줄로 입력하세요. 아니면은 확 입력하고 여기 입력한 것처럼 확 Alt 엔터키 누르고 인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우선 이렇게 입력할게요. 바깥쪽 이 셀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기 맞춤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방향이라는 메뉴 있죠. 클릭한 다음에 세로 쓰기 하면은 가로로 입력한 글자가 자동으로 세로로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요. Alt 엔터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하고는 다르게 한 글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행을 합쳤는데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행 있죠. 저는 18행인데요. 여기를 조금 높이를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사인이나 도장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8행 저는 여기를 아래로 이렇게 조금 키울게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세 군데에는 담당해서 센터장까지 입력해야 되죠. 이제 입력하고 보면은 여기 확인, 여기 너비 너무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머리결에서 이렇게 테두리 잡고 살짝 이렇게 조금 작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맞춤에서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보이게 해주고요. 테두리도 보여야 되죠. 글꼴의 테두리 먼저 열어주세요. 굵은 테두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로 얇게 지정하세요. 색상 지시 따로 없죠. 그래서 색상을 여기에서 채우기 흰색 해도 되고요. 그냥 채우기 없음 상태, 투명한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걸 하든 감점 되진 않습니다. 이제 이걸 그림으로 만들게요. 복사 있죠. 여기 홈탭에 여기에서 복사 옆에 있는 이걸 열고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컨트롤 V키로 붙이게 하세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됩니다.
조건에 단 원본 삭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삭제해야 돼요. 열머리글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여기 높이 크게 된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도 깔끔하게 삭제할게요. 행머리글에서 여기도 삭제 누를게요. 이제 다음 조건 보면요. 주황색 채우기 하는 것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죠.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H14셀 여기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를 목록으로 보여지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냐? 제품 코드 데이터예요. 그래서 문제지 보면요. 조건에 B5에서 B12 이 데이터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목록으로 나타나야 될 H14셀 여기를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도구 바로 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대화상자 데이터 유효성 이게 나타났죠. 설정의 제한 대상 여기를 열어서 목록으로 바꿔주세요. 아래쪽에 원본 이 상자 클릭을 해 놓고요. 여기에 방금 블록 설정에서 보여줬던 B5에서 B12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H14 여기 목록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것으로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정렬은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는 거 있죠. E5에서 E12까지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숫자 뒤에 한글로 1이 나타나게 해야 되죠. 바로 셀 서식 대화상자 컨트롤 숫자 1키를 누르거나 메뉴 셀 서식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다시 표시 형식 가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회계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목록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바 이동하고요. G표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거 있죠. 샵, 콤마, 샵샵 0 소수점이 없는 것 이거 선택해서요. 이 위에 형식 여기에다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글자 한글 1을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사칙 연산이 안 되는 일반 텍스트 있죠. 그거는 글자 앞뒤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해주고요. 한글로 1 입력 큰 따옴표 이렇게 바로 붙여서 입력을 해주면 보기에 숫자 1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확인을 하면 판매 금액의 데이터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 조건 G5에서 G12셀 여기 블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쪽에 가면 이름 정의 메뉴 있습니다. 여기 새 이름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다른 셀들은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셀이 이렇게 이름 나타나는데 방금 이름 정의한 곳 있죠. 여기는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이름이 여기는 판매 수량이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1번에서 판매 순위 구할 때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하죠. 그때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함수식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이제 모두 끝이 났죠. 여기 비어있는 셀들 1번, 2번 이런 숫자 내용 입력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는 모두 비어있기 때문에 셀 서식이나 정렬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이 설명 있죠. 여기에 보면은 함수식에 입력하는 셀은 정렬과 셀 서식은 채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 백분율이나 연, 월, 일 이렇게 표시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표시 형식 변경을 해서 백분율로 보이거나 연, 월, 일로 보이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 순위 구하는 1번 이 데이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I5에서 I12 여기가 모두 1번 써있죠.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식을 좀 길게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너비에 입력하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요.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여기에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함수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쪽에 설명을 따로 적어 놨어요. 여러분은 이것까지 적을 필요 없고요.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의 조건을 봐주면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값 끝에 위 한글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랭크.eq 함수 사용하고 엔드 연산자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 이렇게 놓고 수식 입력할 때는 항상 equal부터 이렇게 입력해요. 그 다음에 랭크.eq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가 사용할 수식이 선택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더 입력하지 않고요.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나타날 거예요. 아래쪽에 함수에 사용하는 인수들이 이렇게 콤마 단위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rank.eq 함수에 대해서 안다면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fx 옆에 있죠. 이걸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걸 열어서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대화상자에서는 이 아래쪽에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각각 이렇게 인수에 클릭해 놨을 때 그 인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제가 써놓은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들을 보고 여러분이 충분히 각각 함수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ank.eq 이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인 number 여기는 순위를 구하는 수, 제 설명에는 순위를 구할 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 수량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데이터 G5의 데이터 여기를 먼저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죠. 아래쪽에 두 번째 인수 리퍼런스에는 순위를 구할 범위예요. 이게 각각의 학생이라면 각 학생들이 속한 반 이게 G열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 G5에서 G12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면 여기 이름이 G5에서 G12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정의된 이름인 판매 수량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rank.eq 함수에서는 이 리퍼런스에서 지정할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감점이 돼요. 문제지에서 조건에 정의된 이름 판매 수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F4키를 눌러서 행과 열이 모두 바뀌지 않도록 범위를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놔야 되는데요. 저희는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드래그해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판매 수량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했죠. 저희 조건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게요. 이제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같은 함수식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확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렬은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그냥 보기 편하게 가운데 정렬해도 되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정답 파일처럼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을게요. 이제 이 뒤에다가 한글로 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요. 먼저 엔드 연산자 이거예요. 글자 입력하고요. 바로 한글 위 입력하는데 셀 서식에 지정하던 것처럼 일반 텍스트 여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로 먼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한글로 위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엔터키 누르면 현재 이 셀만 한글로 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컨트롤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한글 나타나니까요. 이제 J5에서 J12까지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2번에 해당하죠. 평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쇄속도 ppm 괄호 안의 내용은 빼고 얘기할게요. 전체 인쇄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우수, 그 외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 라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함수, if 함수 첫 줄에 있는 것 이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 안에 라지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라지 함수는 조건으로 사용할 건데요. 먼저 라지 함수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여기다 equal 라지 해서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입력할 때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탭키 또는 여는 괄호 그래서 여는 괄호까지 나타나게 하고요. 이제 fx 누르면 함수 인수 이게 나타날 거예요. 라지 함수에는 범위 첫 번째 array예요. 범위를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아래 k 이거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지 그걸 구하는 함수가 라지 함수예요.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문제지 다시 조건 다시 잘 봐줘야 되죠. 저희는 인쇄속도 F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F열 데이터 선택해주면 돼요. F5에서 F12까지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놓으면 5행에서 6행, 7행 바뀔 때 F5에서 F12가 아니고요. 이것도 한 줄씩 내려가서 F6에서 F13 또 한 줄 내려가면 F7에서 F14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블록 설정에 선택한 상태에서 F4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앞뒤에 열과 행에 모두 달러 표시 나타나죠. 이렇게 행과 열이 절대 바뀌지 않도록 범위를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에서
K, 여기는 몇 번째로 큰지죠. 저희는 제일 큰 숫자가 아니고요, 세 번째로 큰 값 이상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 3을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인쇄속도 이 데이터 중에서 제일 큰 숫자 19, 두 번째 큰 숫자 18,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숫자 17이죠. 값이 17 이렇게 나타나요. 확인을 여기서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확인 이렇게 해보면요, 모두 다 세 번째로 큰 숫자는 17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지 함수는 우선 이퀄 빼고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잘라내기 해둘게요. 컨트롤 X 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if 함수 써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에 대한 수식을 만들 거예요. if 먼저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여는 괄호, 그리고 fx 이걸 눌러주세요. if 함수는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조건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조건에 보면은 인쇄 속도가 세 번째보다 큰 값 이상이면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인지, F5의 데이터, 이게 세 번째로 큰 값 17보다 이상인지 그걸 여기다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17 쓰면 안되죠. 방금 저희가 잘라내기 한 라지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조건 F5보다 17이 큰지, 그 조건 이상이죠. 이상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기호를 이걸 써주면 돼요. F5 다음에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라지로 구한 값 17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래서 결과는 false라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value true로 있고요, 그 다음에 false가 있죠. 조건이 참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그 결과 값을 여기에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은 한글로 우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직접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인수로 이렇게 이동하면 앞뒤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 나타날 거예요. 이제 조건이 거짓일 때 여기에는 우수가 아니고 그냥 공백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안 쓴 상태로 놓으면 공백이 나타나지 않고요, 영어로 false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공백 아무것도 없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두 개를 바로 붙여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백 이렇게 나타나고, 17보다 이상인 경우에 그때는 우수 이렇게 나타나게 화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렬 따로 감점되진 않는데요, 그냥 보기 좋게 맞춰 놓을게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놓을게요. 다음으로 이 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3번에 해당하죠. 이 왼쪽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 이거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sum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함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 써놨어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equal sum if에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 보세요. fx 눌러보세요. 인수는 세 가지,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나타납니다. 범위, 조건, 그리고 더하기 하는 범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range, 여기에는 어떤 걸 하냐, 티파니 제조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티파니가 써 있는 곳 어떤 데이터인지 보면요, D열의 제조사 데이터예요. 그리고 재고 수량 데이터, 여기는 H열에 써 있죠. 그래서 범위는 D5에서부터 시작해서 H열까지 재고 수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위에 사행 이 이름들 있죠, 레이블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 레이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면은 사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H열 재고 수량까지 가야죠. H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 조건인 크라이테리어, 이 인수에서는 지정 조건을 이 범위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티파니 제조사 이거의 재고 수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열에서 티파니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 여기다 티파니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인수로 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또는 여기 아래 설명된 것처럼 티파니가 써 있는 셀들 있죠, D8이나 D11셀, 여기다가 직접 D8, D11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저희는 우선 이렇게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sum range, 더하기 하는 범위, 그거는 재고 수량이죠. H열 데이터예요. H5에서 H11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죠. 여기는 셀 하나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이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값이 101 나타나죠. 정렬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든 오른쪽에 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회계로 바꿔놔도 상관없고요. 다음으로 2열 24행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문제지에서 4번의 조건을 보면요, 레온 제조사 최고 판매 금액 구하는데 dmax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equal dmax에서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보세요. dmax, max는 알죠? 제일 큰 값 구하는 건데요, 앞에 d 써있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인수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범위고요,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번째 열인지, 그리고 크라이테리어는 이전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조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로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함수 나타나면요, 범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른다면 기본 데이터를 그냥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기본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처음 입력했던 데이터 중에 비워두었던 함수 쓰는 데이터 빼고 기본 데이터, 저희가 1, 2, 3, 4, 5, 6 여기는 모두 빼놨죠. 그래서 P4에서 H12까지 이걸 저는 기본 데이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본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지정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필드는 행과 열 중에서 열, 컬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B열에서 H열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놨는데 첫 번째 열인 B열은 1번, 두 번째 열인 C열은 2번, 그러면 H열은 몇 번이 되죠? 1, 2, 3, 4, 5, 6, 7에서 7번이 되죠? 저희가 구할 거는 레온 제조사의 최고 판매 금액이에요. 판매 금액은 2열에 있죠? 그러면 네 번째죠? 그래서 필드 숫자는 4열, 이렇게 4로 입력해 놓으면 돼요. 이제 세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 지정하는 건데요, 레온 제조사의 최고 판매 금액이에요. 그러면 제조사가 무엇인지 레온이다, 이걸 조건으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D열에 보면은 위에 레이블 써 있죠, 제조사, 아래쪽에 바로 붙어서 레온 써 있습니다. 그래서 D4에서 D5 이렇게 두 행을 선택을 해주면 제조사가 레온이냐 이런 조건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추가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제 이 상태로 확인 눌러볼게요. 값은 34만 4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천단위 구분기호 있는 게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표시 형식에서 회계서식으로 이 콤마 눌러서 이렇게 입력시켜 놓을게요. 정렬은 여기서 역시 함수식이라 감점되진 않지만 회계로 변경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제2열의 J13, 이번에는 count if하고 count a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은 제가 아래 설명 써놓은 거에서 제일 첫 번째 줄 이것처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로 구한 것을 count a로 구한 거로 나눌 거예요. count if,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고요, if는 조건을 지정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count a, 이거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설명 제가 써놨는데요, 우선 count a부터 보도록 할까요? J13셀에 수식 입력줄에서 equal count a에서 여는 괄호,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value 1, 2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래 클릭하면 계속 value는 추가될 거예요. 저희는 첫 번째 것만 필요해요. 먼저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티파니 제조사의 비율이죠. 전체 제조사 중에 티파니가 몇 %를 차지하냐 그거니까요, D열 데이터만 필요해요. 그래서 범위는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할 거예요. D4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는 8, 8개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count A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로 나눌 거죠. 그래서 이건 우선 잘라내기 하고요, 다시 이렇게 count if하고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fx 눌러놓고 이제 범위,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count if에서는 레인지로 범위 동일하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D5에서 D12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두 번째 인수 여기에는 조건 지정하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티파니를 찾도록 여기다 한글로 티파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다른 인수로 이동하면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아래 써있는 것처럼 티파니 써있는 D8이나 D11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해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정답 파일처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면
값은 2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티파니가 두 개인데요. 이거를 전체 개수 8로 나누게 해야 돼요. 그래서 count a 함수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선 띄어쓰기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띄어쓰기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그냥 바로 붙여서 할게요. 나누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count a 잘라내기 했었죠. 붙여넣기를 컨트롤 V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값은 0.25 나타납니다. 여기는 조건에서 백분율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5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고요. %가 붙도록 그렇게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0.25 이거를 일반이 아닌 백분율 있죠?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 25%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함수식에서 셀의 정렬과 셀 서식은 채점하지 않지만 백분율로 보이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변경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제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VLOOKUP 함수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VLOOKUP 함수는 여러분이 시험에서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수식에 equal VLOOKUP 해서 연음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 여기 불러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4개 인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lookup value 여기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H14셀을 그냥 선택해 놓으면 돼요. 항상 동일하게 H14셀 선택.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이전에 어레이는 배열, 범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VLOOKUP 함수에서는 범위 지정할 때 제품 코드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비열의 제품 코드 있죠? 비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B5에서 B12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여기는 시작이죠. 이제 끝나는 데가 어느 열이냐 그러면 이제 쭉 가서 보면은 J14 앞에 판매 수량 단위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G12 여기까지만 해놔도 돼요. 또는 잘 모르겠다면 기본 데이터의 끝인 H12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적힌 거 보면요. B5에서 H12까지를 절대 참조로 절대 바뀌지 않게 그렇게 지정해 놨는데요. 여기는 절대 참조로 하든 상대 참조로 하든 상관없어요. 감점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B5에서 H12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는 컬럼 열이죠. 그러면 열의 번호를 지정하는 건데요. 필드 그걸 지정한 것처럼 시작하는 B열에서부터 저희가 구해야 되는 판매 수량 이게 몇 번째 열이냐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6번째죠. 숫자 6 입력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range lookup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0 또는 펄스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0으로 펄스 쓰는 것보다 0 쓰는 게 더 편하죠. 0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오행의 데이터 제품 코드가 이거일 때 판매 수량 이거다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목록을 바꿔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12행 이 데이터로 바꾸면 판매 수량도 자동으로 94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첫 번째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정렬과 표시 형식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회계로 이렇게 클릭해 바꿔놓아도 돼요. 그럼 이제 함수식 끝났고요. 7번 조건부 서식이 남았죠. 여기는 항상 범위를 B5에서 J12까지 여기를 범위로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 작성하면 돼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고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세요. 조건을 보면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규칙 유형에선 수식 사용하는 것 이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입력 상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면은 재고 수량 단위대 이게 100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이 써 있는 데이터 먼저 수식을 입력해야 되니까 equal 먼저 해주고요. 재고 수량의 데이터 써 있는 H열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오행의 데이터 H5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자동으로 열과 행 절대 참조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달러 표시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참조인지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F4키 눌러보세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요. H열 열만 절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절대 참조해 놓고요. 5 써있는 앞에 이건 행이죠. 행은 5행에서 6행, 7행, 8행, 12행까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요. 행은 상대 참조로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H5의 값이 100 이상인
이상이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입력하고요. 무엇 이상인지 여기는 100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HO의 값이 100 이상이냐, 이 조건이 맞다면 서식을 설정하는데 이 서식 버튼 눌러주세요. 두 가지 지정되어 있죠.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에 위에 스타일에서 굵게 지정, 두 개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곳에서 모든 셀을 비교해서 각 행에서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곳, 현재는 7행, 그리고 9행, 12행이죠. 여기에 모든 셀들은 파랑의 굵게 속성으로 이렇게 글자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1작업 끝이 났고요. 저도 이제 아래 상자 필요 없으니까 없애놨고요. 이제 여러분도 파일 저장 한번 해주세요. 시험장에선 저장 자주자주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제 2작업 할 건데요. 모든 작업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B4에서 H12까지 이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문제지 제 2작업의 조건 보면요. 고급 필터와 표 서식 이렇게 출제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아요. 제 2작업은 고급 필터와 표 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조건 하기 전에 먼저 위쪽에 지시가 있죠. B4에서 H12를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제 2작업 시트로 간 다음에 B2 셀 클릭해 놓고요. 홈 탭 붙여넣기, 이거 목록 열어서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 1작업과 동일하게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붙여넣기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선 1번 고급 필터 이거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것, 제품 코드가 대문자 L로 시작하거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단위대, 이게 100 이하인 자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에 사용된 데이터, 제품 코드 먼저 B2 셀, 이 레이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단위대 써있는 곳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단위대 써있는 G2 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지정되어 있는 셀 있죠. B14 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단축키, 컨트롤 V키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두 개가 바로 붙어서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조건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은 바로 아래쪽에 지정해주면 돼요. 대문자 L 써주고요. 그리고 대문자 L로 시작하거나죠.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예요. 그래서 모든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아스테리스크 문자예요. 키보드에서 8 위에 있는 문자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정렬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 단위대, 이건 또 옆에 지정해야 되는데 바로 같은 행 바로 옆에다 지정해주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조건은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면서 또는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 판매 수량에 대한 조건, 이 두 개 조건이 모두 다 참일 때, 그런 식으로 조건을 지정할 때, 그때는 바로 왼쪽 옆에 이 비어있는 셀 여기다가 지정하는데요. 저희는 문제에서 보면은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하거나, 이거는 그리고가 아니죠. 영어로 하면은 또는 or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은 바로 옆이 아닌 한 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데 연산자 기억하죠. 이상이 아닌 이하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아닌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맨 앞에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입력하고 무엇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조건 입력할 때 정렬 상관없다고 했고요.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습니다. 제 2작업에서 조건 지정할 때 큰 따옴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지정했고요. 복사 위치 B18셀에 나타날 데이터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지정되어 있죠. 다시 제품 코드 써있는 B2 셀 클릭해 선택.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 또 같이 선택해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클릭해 선택해도 되고요. 두 개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떨어져 있으니까 G2 셀 클릭할게요. 바로 옆에 재고 수량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해도 되고 각각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로 복사,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나타나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고급 필터를 이제 실제 사용을 해야 돼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메시지 나타날 거예요. 왜 나타났냐? 고급 필터를 지정할 셀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셀, 그냥 저희가 붙여넣기 했던 B2 셀에서 H10까지 그냥 모두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고급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 없이 나타났죠? 결과 현재 이 셀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새로 나타나야 되죠. 다른 장소의 복사, 이걸로 먼저 변경시켜 놓고요. 아래 목록 범위 있죠? 고급 필터 적용할 때 어떤 문제에서든 기본 데이터 B2에서 H10 이렇게 항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소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제 조건 범위 클릭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조건 지정한 거 있죠? B14에서 C16까지 선택, 복사 위치 선택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이 4개만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B18에서 E18까지 이 레이블 4개를 블록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냥 제품 코드에서 재고 수량까지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나타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 레이블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고요. 복사 위치를 드래그해서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B18 셀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4개 나타났죠? 출력과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정답 파일하고 비교해서 확인했을 때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 데이터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1작업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표 서식 있죠? 방금 만들어진 18행에서 22행까지 이 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에 표 서식이 있죠? 클릭해 목록을 열고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 이거를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 바로 나타나죠? 머리글 포함 그대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표 서식의 조건에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줄무늬행 이것도 확인해야 되죠.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옵션에서 줄무늬행과 머리글행 2개가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필터 추가 이렇게 선택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든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따로 이거는 그냥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이 있죠.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3작업 시트는 정렬 및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건과 출력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B4에서 H12 이 기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블록 설정은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홈 탭에 삽입 여기 가면 피벗 테이블이 맨 앞에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바로 위에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 나타났죠. 저희는 제3작업 시트에 만들어야 되죠. 기존 워크시트 선택, 이제 위치에 커서 깜빡이죠. 그러면 제3작업 시트 이 시트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처럼 보이는 곳 첫 번째 시작되는 셀이 B2 셀이죠. 그래서 B2 셀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타나죠. 그럼 이제 조건 4가지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서 어느 게 열이고 어느 게 행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 행 제목 판매 금액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판매 금액의 데이터가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판매 금액이 행이죠. 그 다음에 열 제목이 써 있죠. 제조사 써 있죠. 출력 형태에. 그리고 옆에 열 데이터로 티파니, 이지전자, 레온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열 단위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조사죠. 그러면 행위, 판매 금액, 제조사, 열 이거니까 먼저 판매 금액을 마우스로 이 필드에서 클릭,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동시키세요. 어디다? 행에다 이동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사도 또 마우스로 클릭해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는데 이번에는 열 데이터니까 열 여기다 이동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의 1번을 보면요. 판매 금액 및 제조사별 그리고 제품명의 개수 그리고 판매 수량 괄호는 빼고 얘기할게요.
판매 수량의 평균, 이거 두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품명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번에 값 여기다 놓아주세요. 그러면 제품명의 개수 구하라고 이렇게 자동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를 해야 돼요.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그래서 판매 수량 써있는 이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이동 아래로, 이번엔 개수 아래쪽 여기다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엔 자동으로 평균이 아닌 합계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 변경시켜 놔야 되죠. 그래서 이 값에서 판매 수량 합계 이걸 클릭하세요. 값 필드 설정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 합계 판매 수량까지만 나오죠. 괄호 안에 글자가 나타나지 않죠. 저희가 기본 데이터에서 Alt 엔터키로 줄바꿈해서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바꿔야 되겠죠. 평균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지 사용자 지정 이름에 평균 판매 수량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이 이름을 입력해 줘야 돼요. 먼저 여기다 입력하고 평균으로 바꾸면 글자가 사라져요. 표시 형식 여기서 미리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수 구하고 평균 구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으로 조건의 2번을 보면은 판매 금액을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거를 출력 형태처럼 판매 금액 제조사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냥 선택해서 이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요. 판매 금액의 데이터 첫 번째 거 있죠? B5셀 여기에서부터 그룹화를 해줘야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판매 금액의 B5셀 첫 번째 셀 보면은 시작은 1이죠.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단위는 1에서 20만까지죠. 그래서 20만이라고 공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20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끝 단위는 변경시켜 놓아도 되고요. 정답 파일처럼 변경시켜 놓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룹하면서 자동으로 20만 단위씩 3행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60만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끝은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60만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확인을 누르면 5행, 6행, 7행으로 그룹화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룹화하는 건 했고요. 제조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되어 있죠. 처음 나오는 게 레온이 아닌 티파니가 나타나야 되죠. 티파니, 이지전자, 레온 첫 글자로 비교해서 보면은 기역에서 히읗순이 아니고요. 역순으로 되어 있죠. 티읕에서 기역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제조사 열 레이블 목록 열고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티파니, 이지전자, 레온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아직 위치는 출력 형태하고 많이 다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하면 돼요. 조건에 3번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이거 하는 게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분석 탭 여기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피벗 테이블에 옵션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레이아웃 및 서식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조건에 3번이죠. 체크 그 다음에 빈 셀은 아래 빈 셀 표시 있죠. 체크되어 있죠. 여기에다 이 문자 2개 이걸로 표시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에 또 4번이 있죠. 그래서 요약 및 필터 탭 여기로 가주세요. 행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게 지우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행 총합계 표시 이거는 체크 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양 비슷하게 되었는데요. 정렬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조건의 4번의 마지막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고요. 조건의 2번에서도 정렬에 대한 게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비행의 데이터는 여긴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너비는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맞게 조절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C행에서 5행에서 마지막 H, 8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항상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업도 피벗 테이블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지정하는 건데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의 콤마 이거 하면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죠. 숫자가 아닌 데이터는 회계로 변경한다고 이게 숫자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정했던 이 문자 있죠. 문자로 지정된 셀은 정렬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은 회계 서식이기 때문에 정렬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놔야지 글자하고 숫자 모두 정렬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건 모두 끝이 났어요. 다른 셀 클릭하면 이 필드 사라지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수정할 거 있다 하면은 다시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제4작업 시트 그래프 작업 남았죠. 제4작업 그래프에서는 역시 출력 형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조건에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 그래프도 보이고 있죠. 그래프에서 먼저 봐야 될 거는 X축, 가로축에 보이는 항목을 먼저 봐줘야 합니다. 루이, 레옹, 진위 이렇게 내용들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이렇게 범례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제1작업 시트의 데이터,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 데이터 B사에서 H12까지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요.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X축, 가로축의 데이터를 보고서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거 빠르게 선택하려면 가로축의 데이터에서 첫 글자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루, 레, 지, 벤, 다, 세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제품명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먼저 레이블까지 같이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C4에서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연결된 거는 그냥 드래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계속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루, 레, 지 여기 3개까지 이렇게 4행에서 7행까지를 C행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퍼플은 빠지죠. 그 다음엔 벤, 다, 세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래쪽에 컨트롤 키 이제 눌러주고 추가로 선택해야 되죠. 벤, 다, 그 다음에 로는 빠지고 세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C4에서 7행까지, 그리고 C9에서 10행, 그리고 C12행까지 총 6개가 모두 선택되었죠. 이제 아래쪽에 범례 보면은 판매 수량, 여기 G열의 데이터죠. 그리고 판매 금액, 그거는 앞쪽에 있죠. 2열의 데이터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바로 앞쪽에 있는 2열의 데이터 판매 금액부터 동일하게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E4에서 7행까지, 그리고 E9에서 10행까지, 다시 E12행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G열의 판매 수량 이것도 동일하게 G4에서 7행까지, 그리고 G9에서 10행, 다시 G12행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중간에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드래그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류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C열, E열, G열 이 3개 데이터를 모두 선택했다면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죠.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차트 여기 있죠. 이 그룹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콤보 차트 삽입 이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아래쪽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는 모든 차트의 맨 아래에 있는 혼합 이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 계열 이름이 2개가 보이고 있죠.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인데요. 판매 금액에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죠. 조건의 7번 서식을 봐주세요.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지시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조축 이것도 체크하세요. 그러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그거는 판매 금액이 아닌 판매 수량 아래쪽에 있는 이 계열을 꺾은 선형이 아닌 묶은 세로막대형 이걸로 선택을 해서 변경해줘야 합니다. 보조축은 하나만 되어 있고요. 아래쪽 이 판매 수량은 보조축 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제4작업 시트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바로 차트 이동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새 시트 이걸 클릭하고 차트 1 써있는 것을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입력해 놓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4작업 시트가 제일 앞쪽에 나타나 있죠.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순서가 제1, 제2, 제3, 제4작업 이 순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변경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제 이 차트를 조건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면 되는데요. 먼저 차트 선택되어 있는데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차트 종류 먼저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 이것도 작성을 했죠.
조건에서 1번, 2번, 3번까지는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4번 할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 위쪽에 만들어져 있죠. 이 탭에서 레이아웃 3으로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레이아웃 3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이 위쪽에 있는 것 중에 맨 앞쪽에 스타일 1 있죠? 이걸로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의 5번 영역 서식 있죠? 차트하고 그림에 대한 지시가 있는데요. 현재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차트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글꼴 설정할게요. 먼저 홈 탭 가지고요. 글꼴 종류 굴림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여기 차트 글자 크게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글자색 따로 지시 안 되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목록 열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검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거 클릭하면 글자색 모두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다음으로 채우기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식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열고요. 그 다음에 질감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파랑 박엽지 있죠? 시험에는 파랑 박엽지와 분홍 박엽지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선택, 그 다음에 그림 영역도 해야 되죠? 그림 영역은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선 채우기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의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이름이 흰색 배경 1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 차트 제목 있죠?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 출력 형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트 제목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는 글자를 블럭 설정하거나 바깥쪽 테두리 이걸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이제 글꼴 설정할게요. 다시 홈 탭 가주세요. 또는 서식 탭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도형 스타일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서식 탭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 배경 1, 이 흰색을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만 이렇게 클릭해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홈 탭으로 갈게요. 글꼴 이번에도 굴림이죠? 변경하지 않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 있죠? 7번 서식은 이미 보조축까지는 했고요. 계열, 눈금선, 축 이걸 하면 되는데요. 계열에 대한 지시를 보면은 표식 이걸 바꾸고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표식이라는 거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인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아무거나 하나 클릭, 그러면 모든 표식이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이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보조축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하세요. 표식 있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클릭해서 여세요. 그리고 아래 기본 제공으로 선택, 그러면 형식 바꿀 수 있죠? 같은 모양인 맨 앞에 있는 네모 이걸로 선택, 크기는 10으로 이렇게 키우거나 글자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레이블 값, 이 막대 그래프 위에 217 써있죠? 이거는 이 막대 그래프 클릭, 그러면 모든 막대 그래프가 선택되었죠?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 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그러면 숫자 217 위쪽에 나타납니다.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이 가로선이에요. 이 선을 종류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 마우스 이 화살표 끝으로 눈금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으로 가주세요. 색깔 좀 잘 보이게 검정으로 해놓고 파선 바꿀게요. 다시 도형 윤곽선, 그 다음에 대시로 가서 파선 네 번째 있는 이 점선이에요. 클릭해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지시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그림 영역 이 흰색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봐주세요. 출력 형태에는 선이 보이고 있죠. 이 선이 현재는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그걸 설정할게요. 제일 왼쪽에 이 세로축의 기본축 숫자예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하세요. 선이 오른쪽 여기에 나타났죠. 그림 영역 왼쪽에 다시 오른쪽의 숫자 클릭하세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 그러면 그림 영역의 오른쪽 테두리, 보조축 이 숫자에서는 왼쪽 테두리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세요. 그러면 선은 이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그림 영역의 오른쪽에 보이는 테두리, 여기에는 눈금선도 가로로 작게 보여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세로축의 숫자 확인을 해보세요. 최소값 0이고 50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 250.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만약에 최소값이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 숫자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숫자 바꿀 수 있게 나타나지 않죠. 빠르게 이 메뉴를 찾는 거는 차트 바깥쪽, 이걸 클릭해 차트 선택을 없애놓고요. 다시 한번 이 숫자 아무거나 왼쪽에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은 회계 서식으로 나타났을 땐 최소값이 하이픈, 그리고 숫자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최소값이 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하이픈 또는 0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조축에 이 숫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럼 동일하게 축 옵션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최소값 0원, 한글로 원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단위만 먼저 변경하세요. 기본 단위를 5만이 아닌 10만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최대값은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 이렇게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왼쪽 여기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죠. 이쪽에 눈금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연 다음에 주눈금 없음 되어 있는 거를 바깥쪽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눈금선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범례에 대한 거 설정하도록 할게요. 현재 범례 아래쪽에를 보면은 판매 수량 단위대, 이거는 저희가 제1작업에서 입력할 때 Alt 엔터키로 줄바꿈해서 입력했죠. 이걸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례 아무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바꿀 거 있죠. 판매 수량 단위대 이거였죠. 클릭 선택, 그 다음에 편집 들어가세요. 계열 이름 제1작업 G4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모양 바뀐 거 이미 보이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도형 설정할 건데요. 이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도형 삽입, 바로 여기 도형 삽입할 수 있게 서식 탭에 나타나 있죠. 모양을 찾아보면 아래쪽에 설명선의 두 번째 있습니다.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우선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는 위에 글자 그리고 옆에 그래프들 보고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노란색 핸들 이거는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위치 크기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크기만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설정해야 되죠. 출력 형태 보면은 테두리는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색이 흰색이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세요. 테두리는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테두리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홈 탭에서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글꼴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출력과 동일하게 바꿀게요. 굴림으로 바꿀 건데요. 이렇게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 놓는 게 글자 입력했을 때 이 도형 크기 맞추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니까 동일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려고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가 같은 흰색이라 글자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고요. 커서가 왼쪽에 나와 있죠. 맞춤에서 위쪽 아래쪽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죠. 출력 형태 아래쪽에 주의 써 있죠. 시트명 순서 제1에서 제4작업 순서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는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에도 지시되어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맞춰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으니까 파일 먼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제1작업에서 기본 데이터 내용들 검토 안 했다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두 검토 완료했다면 최종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최종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이 아닌 여러분이 연습할 때 그때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할 수 있는 건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정답 파일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을 엑셀에서 같이 불러와 놓고요. 같은 화면에 같은 크기로 보도록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했는지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1작업 시트에서 채점할 때 함수식의 데이터가 결과는 동일한데 이 인수 이런 게 조금 틀리다고 감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이 인수가 조금 다르더라도 감점이 아니니까요. 지정한 함수 사용 그리고 결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동 채점에서 감점되는 거는 무시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